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피부양자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설명드렸는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표 3.6억 이하여야 하고 부양 요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돼서 지역 건보료가 30만 원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건지, 뭘 줄여야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을지 정확한 계산 방법과 건보료 줄이는 방법을 연금 이야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역 건보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별 점수표가 있는데 그 점수들을 다 합해서 205.3원을 곱하면 지역 건보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득 점수표인데 예를 들어서 과세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면 소득 점수 1431점입니다. 재산,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료가 월 약 3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떤 소득에 부과할까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부과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에만 소득이 잡히고 연금소득 중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만 부과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사업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 등을 빼주고 근로소득은 세해 전 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월세 받은 임대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1주택자는 월세, 전세 모두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2주택자는 월세만 잡히고 3주택 이상이면 전세, 월세 받은 거 다 소득에 잡힙니다. 주택수는 가구별로 따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부부 각자 따지고 건보료 부과할 때는 부부 합산해서 가구별로 부과합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받은 것도 건보료 부과하나요? 1주택자가 받은 보증금에 해당 없습니다. 2주택자부터 전세 보증금이 소득에 잡힙니다. 월세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는데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보증금 3억 이하는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부과 대상이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주택 임대소득 연 1,000만 원까지는 괜찮을까요? 분리과세 신고하면 괜찮지만 종합과세 신고하면 과세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했고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라 해도 종합과세 신고하면 사업소득이 잡힙니다. 잘못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되니까 조심하십시오. 금융소득은 모두 합산할까요?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아직은 부과는 안 합니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몽땅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건보료 부과 안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설령 연 2천만 원 넘게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 700만 원인 사람도 IRP 계좌에 연 1,800만 원씩 넣고 별도로 ISA 계좌에서 연 2천만 원까지 불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IRP 계좌와 ISA 계좌는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중요하니까 나중에 꼭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주식이나 예금, 채권에 3억 정도 있다면 괜찮을까요? 금액과 상관없이 건보료 부과 안 합니다. 다만 이 3억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몽땅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도 부과한다는데 50%에만 부과합니다. 저도 공무원연금 수령자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만이 있으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100만 원이면 약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걸 정리해보면 이런저런 합산소득의 점수 곱하기 205.3원이 소득 건보료인데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시 몽땅,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의 50%, 사업소득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50%에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소득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산 기준은 좀 유연해졌습니다. 재산 과세 표준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뺀 금액에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과표 5억이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4억 5천만 원에 부과합니다.
재산과표 4억 5천이면 월 16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면 내가 낸 보증금은 괜찮을까요?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이라면 9천만 원을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세 3억에 살고 있으면 월 약 8만 5천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꽤 커 보이네요. 전월세 정리를 다시 해보면 받은 월세는 소득으로 잡고 받은 전세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습니다. 예금 3억은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낸 전세 보증금 3억은 건보료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심플해졌습니다. 4천만 원 미만이고 1600cc 미만인 승용차는 건보료 부과 안 합니다. 차량 가액은 매년 떨어지고 사용연수 9년이 넘어가면 4천만 원 넘어도 건보료 부과 안 합니다. 소나타 신형 기준으로 약 16,000원?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5,700원 정도.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이면 각각의 점수를 합해서 205.3원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나 나올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해서 공적 연금만 월 190만 원 정도 되고 아무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재산과세 표준은 5억, 승용차 4천만 원짜리 한 5년 됐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약 22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실제 내야 될 건보료는 매월 25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과세소득만 부부 합산 연 4천만 원이라면 보험료만 42만 원에 장기 요양보험료 5만 2천 원 합하면 내야 할 건보료가 약 월 47만 원, 연간 56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32평 아파트 한 채 부부 합산 연 과세소득 4천만 원이면 월 40만 원 넘게 나온다니 은퇴자는 부담되는 게 현실입니다. 집을 팔자니 양도세 무섭고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종부세, 건보료까지 내야 하고 고충이 클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수억 넘게 올랐으니까 좀 부담하시면 되죠 뭐. 아니 내가 집값 올렸나? 누가 올렸던 수억 올랐잖아요. 양도세 내고 남잖아요. 그렇게 부담되시면 팔고 외곽으로 좀 옮기시면 되죠. 다른 것도 다 올라서 양도세 내고 나면 평수만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20년 넘게 살았고 딱 이 집 한 채뿐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사를 하냐고. 집 한 채 연금밖에 없는데 재산세, 종부세에다가 건보료에다가 앞뒤 퇴로 다 막아놓고 종부세 낼 돈 없어서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내고 있다니까.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가진 자가 좀 더 부담하셔야죠. 이런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숨 나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피할 수 없다면 줄여보겠습니다. 건보료를 줄이려면 뭐니 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도 근로소득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여의치 않다면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가급적 과세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년 만기 ELS 상품 같은 게 좋지 않습니다. 3년치 수익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훌쩍 넘을 수도 있어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인 제가 강추를 드리면 연금계좌 IS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좀 있으시면 연금저축펀드 IRP, IS 계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도저도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퇴직 전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퇴직 후 3년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 보험료와 은퇴 후 지역 보험료를 비교해서 지역 보험료가 더 많다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로 3년간 버티시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고지서 날아오면 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가만 놔두면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빨리 신고하셔서 7, 8월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소득이 끊어졌는데 가만 놔두면 내년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거든요. 7월 전후로 전년도 소득이 없다는 걸 공단에 제출하면 건보료에 반영을 해줍니다. 피부양자 회복할 때 또 건보료 줄어들 때는 서류를 가급적 빨리 제출하십시오.
그 밖에 오피스텔을 좀 매각한다거나 어차피 증여할 거라면 빨리 자산을 증여한다거나 임대사업을 좀 접는다거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에 고지서 받아보시고 놀라실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보험료를 줄여주면 누군가는 더 내야 되고 그렇다고 급여 항목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도 어려우니 줄여주면 다행이고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내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자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BGM은 82년 3회 강변가야지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잠시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며칠 후 연금을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햇살 비칠 때 기적 소리 들으며 아름다운 꿈 씻던 옛